집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사를 가볼까 하는데요. 네. 네, 상암동에 살고 있는데 네. 방배동에 있는 3익 아파트 아직 재건축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쪽으로 이주를 네.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지금 거주 중이신 곳을 매도하고 방배 네. 상임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어떠한지 질문 주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사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3익 아파트를 바라본 이유는 아마도 재건축 때문이겠죠? 예. 네.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네.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네.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거를 일단은 내놓죠. 내놓고, 여기에 비용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얼마간 평가를 해서 아파트지만 아파트 평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평가 금액에서 우리가 경비가 들어갈 거예요. 각종 네. 경비. 물론 플러스 공사비도 들어가겠죠. 네. 인건비도 들어가겠고, 요것과 조합원 분양가가 있겠죠, 나중에. 예.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도 있겠죠. 네. 요게 일치시키는, 요게 이제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합원 분양가, 우리가 지금은 자, 그쪽에 있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죠? 사업 시행 인가 넘었나요? 네네. 네. 그럼 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네. 네. 평가 나오면 여기에 몇 평을 보셨어요? 29평형이요. 네. 29평형을 보셨는데, 네. 지금 이 사람은 몇 평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 분담금은 제가 부담해야 되는데요. 네. 금액을 투자하면 33평이 됩니다. 33평을 여기를 이제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네네. 대충 얼마라고 얘기하던가요? 1억에서 3억 사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러프합니다. 2억에서 3억 정도 예. 추가가 예상이 된다 이 뜻이죠? 네. 자, 그러면은 29평을 지금 현재 매매가는 얼마 정도로 얘기하던가요? 20억이요. 예, 20억. 자, 그러면은 이제 22억. 나는 추가 분담금까지 다 합치면은 약 한 23억 정도를 가지고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와 거의 같은 꼴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요 전제 조건을 놔두고 이게 옳다 그러다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네.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일반 분양가가 있는데 이거는 확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확정이 아니냐면은 요 일반 분양가가 요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변에 어떤 분양을 할 때 네. 거기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분양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는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에요. 미분양 나는 분양가를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아파트 가격이 쫙 올라와서 과열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높게 분양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요. 이거는 내놔도 안 살 거니까 안 사면 더 큰 문제가 되죠. 예. 그럼 사업에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분양가를 낮출 거죠. 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관리 처분 이후에 일반적으로 관리 처분이 되고 이주 철거하고 그 뒤후에 어느 정도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기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님이 이 가격이 강남권이나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이 앞으로도 3, 4년, 4, 5년 계속해서 이 가격은 유지가 돼. 아니면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 동네는 강남이라서 30평대가 신청이 되었고 이 30평대가 신축이 되면은 거의 30억 갈 거야. 이렇게 예상된다면 이거 사야 되겠죠? 네. 근데 그 반대로 아니야. 지금 가격은 정체적으로 정점이 찍히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지금 거의 없는데 네. 이것이 올라가봐야 얼마 올라가겠어. 오히려
추가 부담금, 조합원에 대한 추가 부담금,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더 많이 들어가고 주변 시세 가격에 비하면은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을 거야. 부동산을 좀 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쭉 가면서 4, 5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지금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거는 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저는 후자 쪽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금리라는 것이 한두 번 올린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다 보면 이게 한두 번 올리는 게 아니라 쭉 내년 후년까지 갈 거거든요. 네. 쭉 가다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네. 첫째, 금리로는 이자가 부담이 되고 이자가 부담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좀 더 내면 되니까요. 근데 원금 상환 비율이 높아져요. 그것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우리 인플레이션. 요즘은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죠. 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주부신가요? 예, 아니, 직장입니다. 직장인이고 아직 결혼을 안 하셨나요? 아니요. 이게 결혼을 오픈만- 하셨고요. 자, 네. 그렇다면은 지금 결혼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장 보러 가면은 얼마만큼 비싼지 느끼겠죠. 네네. 네. 그런데 그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소비자. 네. 우리가 물건 사는 것도 지금 식품들 보면은 20%, 30% 오르고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근데 생산자 물가가 있어요. 우리 네. 그게 이제 원료 예를 들어서 석유 뭐 그다음에 석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요즘 중국의 디젤 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언제 정말 조정이 될지 언제 꺼질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학원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되면은 모든 공공요금 할 것이 다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비용이 또 늘어나죠. 예. 관리비 포함해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예요. 예. 단지 이자만 넣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가게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을 기존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게 돼요. 네. 돈을. 그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이 그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 무조건 올라가줘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네. 무조건 올라가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덜 올라가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역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네. 이거는 완전히 너무 큰 손실을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지금부터 내년은 너무너무 작년부터 벌써 얘기했고 위험하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가격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른 다음에 내가 팔아서 차익 실현까지 되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올랐는데 못 팔면요. 네. 이게 07년도, 08년도 우리 전 고점일 때 네. 오른 다음에 못 팔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네네. 떨어질 때는 아예 안 사니까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분명히 차익 실현까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샀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판다고 생각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가지고 1년 만에 팔지는 않잖아요. 보통 4, 5년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최소. 그럼 4, 5년 뒤에 그 가격이 지금 가격이 버티고 있어야 이게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4, 5년 뒤에 지금 가격이 또 작년 가격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 그 이하로 충분히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최고점이 되기 전에 올라간다고 해서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덜 올랐는 시점에서 사고 최고점이 되기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네. 지금은 아까 시청자분들이 상암동 팔고 했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는 내나 봐야 알아요. 예.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그냥 나는 살고 있는 집 어차피 나는 아파트 빚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대출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오르거든 내리든 나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갈란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시면 돼요. 예. 내려가든 올라가든 아무 걱정 없으니까.
예. 어차피 나는 뭐 평생 20억짜리, 30억짜리 집에 평생 세금 내고 나는 살 거야. 그렇죠? 팔 거 네.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투자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보고 있어.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상당히 더 강해. 예. 순수 거주 목적이라면은 좀 덜 올랐는 거, 그거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지만은 투자 목적이 좀 강해 하는 사람들은 지금 투자성이 강한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비율은 따지고 보면 더 많이 올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액수로 보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많이 올른 거는 반드시 그 투자성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네네.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은 투자로 본다면은 저는 이런 걸 사기를 권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놓고 결론은 모든 시청자분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 값도 떨어질 거라서 혹시 네. 상급지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방배동 아니더라도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선택일까요? 어차피 있잖아요. 네. 조정이 될 때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요. 예.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는 집 하나는 갖고 있을 거야. 올르든 내리든 예. 나는 그런 거 신경 네. 안 써.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사셔도 돼요. 네네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